자, 이어서 갑니다. 요번에 35회 시험에서 누차 강조하지만 등록면허세에서는 이건 필수다. 그죠? 예.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소유권 취득해서 등기할 때는 당연히 취득세 내고 소유권 등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등록면허세 과세 대상이 아니에요. 그럼 소유권 말고 남의 부동산의 전세권, 저당권, 이건 소유권이 아니잖아요. 그런 거 할 때 내는 게 등록면허세인데, 취득세 과세 대상 물건을 취득해서 소유권 취득해서 등기할 때는 등록면허세 내는 게 아니라 취득세 과세 대상이니까 등록면허세 과세 대상에서 뭐한다? 제외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다만 다음의 경우 요 네 가지는 등기할 때 뭐 내라? 등기할 때 면허세 내고 등기하라. 요거 첫 번째, 광어권, 어권, 양식어권은 등기 대상 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취득세 낼 때 취득세 2%만 내요. 취득세 2%. 특례세율이 아니라 기본이 몇 프로예요? 2%. 왜? 등기할 사람도 있고 등기 안 할 사람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공부 안 했어요. 이거 광어권, 어권, 양식어권 취득했을 때 세율이 몇 프로인지 우리 부동산이 아니니까 공부 안 했잖아요. 그런데 취득세에는 2%로 되어 있어요. 왜? 등기 대상이 아니니까 취득세만 내라. 그리고 나서 등기 등록할 사람은 별도로 보내라. 등록 면허세 내고 등기하라 이거고요. 두 번째, 외국에서 연부 2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서 지급하는 조건이 있죠. 그럼 연부금 줄 때마다 등기할 수 없으니까 취득세 연부금 줄 때마다 2%씩만 냅니다. 그리고 나서 뭐 할 때? 등기 다 끝난 다음에 소유권 등기할 때는 취득세 다 납부했으니까 등록 면허세 내고 등기를 하라. 요것도 취득세는 2%만 부과되니까 등기할 때 등록 면허세 내라. 다음, 취득세 면세점. 취득세 못 내요. 50만 원 이하는. 대세인 등기하려면 뭐 내라? 등록면허세. 이거는 아예 취득세를 납부할 수 없으니까 등기할 때 등록면허세 내라. 취득세 제척기간. 여러분 세법에는 세금 내라 할 수 있는 기간이 법으로 정해져 있죠. 그게 제척기간이에요. 그 기간 안에 세금 내라고 안 하고 지나가 버리면 다시 내라고 할 수 없다. 그럼 납세 의무가 없죠. 그래서 취득세 못 내니까 등기할 때는 뭐 내라? 등록면허세 내라. 이렇게 네 가지. 여기에다가요 하나, 과거에도 2번 물어봤는데 전부 다 날짜 여기서 5번 해갖고 뭐라고? 2020년 부동산 취득하여 등기합니다.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 등기를 한다. 이거는 언제 취득해요? 2011년 지나서 취득한 거죠. 당연히 이건 취득세 내고 등기하기 때문에 등록면허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그죠? 소유권 등기는 취득세 내고 등기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이렇게 틀린 거 물어볼 수 있으니까 요거 정도 보시면 되고요. 비과세는 34회에서 물어봤으니까 특별히 정리할 건 없습니다. 신경 안 쓰셔도 돼. 그럼 등록면허세 납세 의무자는 등기부상에 기재된 권리자가 세금 내죠. 그 사람을 뭐라 그래요? 등기 등록을 하는 자. 근데 하나의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서 여러 사람이 연명으로 공동으로 등기하는 경우 있죠. 그럼 여러 명이 할 수 있잖아요. 전세권 설정 등기도 여러 명이 할 수 있어요. 그죠? 예. 그럴 때는 뭐 그 사람들이 다 연대 납세 의무가 있다. 그죠? 또 말소 등기죠. 등기한 거 지우는 것도 세금 내요. 말소 등기는 누가 내느냐? 누가? 부동산에 두고 소유자를 뭐라 그래요? 설정자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설정자, 부동산 소유자가 말소 등기에 대한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또 갑소유 미등기 건물의 을이 법원으로부터 채권 확보를 위해서 법원의 판결을 받아서 소유권 보전 등기를 갑이 안 하니까 판결문 받아서 하는 걸 채권자 대위 등기라고 하죠. 이때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을 누구의 이름으로? 갑의 명의로 등기 신청을 했다면 등기부에 기재된 갑이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그런데 얘가 갑이 납세 의무자인데 스스로 취득세를 등록면허세 납부하지 않으면 채권자 대위자가 대신 납부할 수 있죠. 그래서 그때는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신고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채권자 대위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납부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등기 신청할 수 있는 거죠. 예, 요것까지 점검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한 내용을 문제로 한번 다뤄봅니다. 69번. 취득세 규정에 소유권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 등록은 등록면허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 왜? 취득세 내고 등기하는 거니까.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 등록은 등록면허세 과세 대상에 포함한다. 그 내용으로 틀린 거 1번 광업권 같은 거, 그죠? 예, 과세 대상 맞고, 2023년도 매매로 부동산 취득한 걸 소유권 취득에 대해서 지금 등기한다면 취득세 내고 등기하는 거죠. 예, 취득세 과세 대상. 그리고 지방세 기본법의 취득세 부과 제척 기간이 지난 건 취득세 못 내니까 등록면허세 내고 등기하라 맞고, 외국인 소유 차량 등을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 등기할 때는 등록면허세 내고 등기하라. 또 취득가액이 50만 원 이하는 면세점이니까 취득세 못 내요. 등기할 때 등록면허세 과세 대상. 이렇게 해서 틀린 건 몇 번입니까? 2번. 그죠? 예. 다음 70번 등록면허세 납세 의무를 설명한 것이다. 틀린 거. 등록면허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를 공적 장부인 공부에다가 기재하는 사람, 기재된 권리자, 등록을 하는 자, 그죠? 부과한다. 이 사람이 납세 의무자다. 맞고요. 지목이 묘지에 대해서는 취득세 내요. 근데 등기는 묘지는 비과세. 그죠? 예, 등기는 비과세 한다. 묘지. 여러분, 자, 3번 보세요. 은행에서 뭐 받아요? 대출 받는 경우 근저당권 설정 등기에 대한 납세 의무는 은행의 이름으로 기재되죠. 근저당은. 그러면 채권자, 은행이 납세 의무자가 되는 거예요. 근저당권자. 그죠? 예. 맞고, 채권자 대위자는 납세 의무자를 대신해서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신고 납부할 수 있다. 그저 판결에 의해서. 이 경우 채권자 대위자는 납부했다는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맞죠? 다음, 어떤 사유로 등기 등록이 등기한 것이 무효 또는 취소가 돼서 말소가 되는 경우라도 이미 부과된 세금은 취소됐다고 해서 되돌려 받을 거나 되돌려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환급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게 대법원 판례예요. 근데 환급 대상이 된다. 틀렸어요. 환급이 되지 않습니다. 한 번 내면, 여러분 등록면허세는 잘못됐어도 기재한 거잖아. 그거 세금 부과돼요. 환급되지 않아요. 취소도 안 돼. 그리고 지우는 것도 별도로 세금 내야 돼. 여러분 말소 등기는 한 건당 6,000원씩. 그죠? 말소 등기 6,000원, 지우는 것도 세금 내요. 자, 그래서 5번이 틀렸습니다. 다음, 이번에는 등록면허세 과세표준 세율. 세율 부분은 뭐 중요하지 않지만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은 올해 개정된 거 있어요. 등록면허세에서 딱 개정된 건 딱 하나야. 뭐? 과세표준, 특례, 요거예요. 여러분, 등록면허세는요, 원래 등록 당시 무슨 가액, 신고 가액이 원칙이에요. 등록 당시 신고 가액. 근데 등록 당시 신고 가액이 없거나 신고 가액이 무엇보다 시가 표준액보다 뭐하면 적으면 뭘로 가? 시가 표준. 원칙은 무슨 가액? 신고 가액. 예외로 없거나 부족하면 시가 표준액으로 가죠. 근데 개정된 게 특례예요. 뭐? 특례가 어떤 거냐? 취득세 과세 대상인데
등기할 때 뭐 등록면허세 내고 등기하는 거 있죠? 예, 그게 개정돼서 뭐 광어권, 어권, 양식어권 등록, 취득세 또 뭐 면세점에 해당하는 물건 등록할 때 또는 차량 등을 외국에서 뭐 연부로 수입해서 등록하는 경우는 등록 당시 가격이 아니라 취득 당시 가격이에요. 뭐 취득 당시 가액을 과세 표준으로 한다. 이해가세요? 그거. 또 하나는 이거죠. 2번. 취득세 중에서 제척기간이 지난 건, 취득세 내라 제척기간 지난 건 취득세 부과할 수 없죠. 그럼 등록면허세 내고 등기하는데 등기 등록할 때 과세 표준은 취득 당시 가액하고요, 등록 당시 가격 중에서 뭐한 거? 큰 금액으로 한다. 이거야. 이게 개정된 겁니다. 자, 취득세 과세 대상인데 등기할 때 등록면허세 내는 거 있죠? 그거 구체적으로 광어권, 어권, 그러니까 제척기간이 있죠? 제척기간이 지난 건 둘 중에 금액이 뭐한 거? 큰 거. 그리고 나머지는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한다. 됐습니까? 자, 이때 요거 3번도 기억하셔야 돼. 뭐 개정된 건 아니지만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하는데 그 가액이 등록 당시에 자산 재평가로 가격이 증가될 수도 있고 감가상각으로 가격이 뭐 감소될 수도 있죠. 재평가는 가격이 증가되는 걸 얘기하는 거고 감가상각은 비용 처리한 거니까 감소가 되죠. 이렇게 증감 변동이 있으면 뭘로 하라? 변동된 가액으로 한다 이겁니다.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하더라도 등기 등록 당시에 자산 재평가로 가액이 증가되거나 감가상각으로 가격의 감소가 있다. 이렇게 변동이 됐다면 변동된 가액으로 한다. 요거 기억하시고요. 또 하나, 여기 소유권 이외의 등기는 세율이 전부 다 뭐예요? 1000분의 얼마? 0.2%. 지상권서부터 가등기까지는 1000분의 얼마? 0.2. 그런데 요거 말소 등기, 멸실 등기, 지목 변경 등기 이런 건 한 건당 얼마? 6,000원이에요. 그리고요, 취득세는 면세점이 있잖아요. 50만 원 이하는 취득세 내지 마. 과세 안 해요. 그런데 등록면허세는요, 산출된 세금이 1,000원 나와도 기본 얼마? 6,000원 내야 돼. 최저세액이라고도 합니다. 최소한의 금액은 세금으로 내라. 그게 얼마? 6,000원이에요. 6,000원. 자, 그러면 문제 한번 봅니다. 71번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 설명 틀린 거 그랬어요. 취득세 부과 제척기간이 뭐한 거? 지난 건 등록면허세 내고 등기하죠. 근데 등록면허세 과세 표준은 뭘로 한다? 취득 당시 가액과 등록 당시 가액 중에서 뭐 높은 금액으로 한다. 개정된 거 맞죠? 예. 다음, 취득세 면세점에 해당하는 물건 등록은 과세 표준은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합니다. 맞아요. 그리고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취득 당시 5억 원인 주택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경우 등록면허세 세율은 1000분의 5를 적용한다. 1세대 1주택이다. 맞는데 여기 잠깐 보세요. 무슨 얘기냐면 2000 몇 년? 10년 그 전에 주택을 매매로 뭐 해놓고 취득해놓고 등기 안 하고 있다가 지금 등기할 때는 옛날에 취득한 거 등기 안 한 거죠? 취득세 내는 게 아니라 뭐 등록 면허세 내는데 세율이 개정됐으니까 어떻게 하라 세율을? 지금 현재 취득세 세율의 100분의 얼마? 50이에요. 취득세 세율 현재 취득세 뭐 세율의 100분의 얼마? 50으로 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법에. 그러면 취득세 세율이 몇 프로죠? 자, 아까 6억 이하는 1000분의 10, 6억 초과 9억 이하 계산하죠. 그리고 9억을 뭐하면 초과하면 취득세가 1000분의
30이잖아요. 주택. 요거에 100분의 얼마? 그러면 지금 얼마짜리? 5억짜리니까 1000분의 얼마? 10이잖아요. 이거의 절반이니까 1000분의 5. 1000분의 5. 맞죠? 아니면 이렇게 하든가, 아니면 취득세 세율의 100분의 얼마? 50으로 한다, 이렇게 하든가. 그래서 맞습니다. 이해가세요? 옛날에 매매로 취득했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 주택을 취득해서 등기하려면, 소유권 등기하려면 취득세 내잖아. 근데 여기는 뭐 낸다고요? 등록면허세. 그러니까 옛날에 취득한 거라 이거지. 근데 옛날에 세율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취득세 세율의 100분의 얼마? 50으로 하라, 이렇게 법이 돼 있어. 그래서 여기를 뭘로? 등록면허세 세율은 취득세 세율의 100분의 얼마? 50으로 하라 그래도 되고, 절반이니까 1000분의 얼마? 5로 한다. 맞습니다. 다음, 사실상 취득가격을 등록면허세 과세 표준으로 하는 경우 등록 당시 재평가 사유로 또는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가액이 뭐였으면 달라졌다면, 재평가하기 전에 가액을 과세 표준으로 한다, 틀렸죠. 재평가하고 나서 변경된 가격 있죠? 변동된 가액으로 한다. 이해가세요? 요건 기출문제 보시면 많이 물어본 지문이에요. 취득 당시 가격이 등록 당시에 자산 재평가나 감가상각 등으로 가액이 변동이 있다면 변동된 가액으로 한다. 다음, 채권 금액을 과세 표준으로 하는 경우는 채권 금액인데 채권 금액이 없다면 채권의 목적이 된 것 또는 처분 제한 목적이 된 금액을 뭘로 봐라? 채권 금액으로 봅니다. 이렇게 해서 틀린 건 몇 번? 4번. 여러분, 기출문제 보시면 등록면허세에서 이게 두 번째로 많이 물어보는 지문이에요. 그럼 첫 번째는 뭐죠? 등록면허세를 신고하지 않고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 신고하고 뭐 했다면? 납부했다면 신고하고 납부한 걸로 본다. 그러니까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 등록면허세를 납부했다면 신고하고 납부한 걸로 보기 때문에 무신고 가산세나 과소신고 가산세 적용하지 않는다. 그거 알고 있어야죠. 그 얘기는 원래는 이거예요. 등기하려면 부동산 소재지 관할하는 시청, 구청에 가서 신고서 작성해서 제출하고, 그러면 납부서 만들어주면 납부서 받아가지고 은행 가서 뭐하고? 납부를 하고 등기서류 첨부해서 등기소 가서 접수가 돼야 등기잖아요. 1년에 이런 절차가 있는데 이걸 생략할 수도 있다. ITX, 즉 인터넷에 접속을 해서 바로 신고하고 납부하고 영수증 출력까지 받았어요. 그러면 등록하기 전까지 등록면허세를 납부했잖아요. 그런 경우는 시청구청에 가서 뭐 안 했어도, 신고 안 했어도 신고 정상적으로 한 걸로 보기 때문에 무신고가산세나 과소신고가산세 적용하지 않는다. 그거 기억하시면 돼요. 예, 이렇게 해서 틀린 건 4번입니다. 다음, 이번에는 72번 등록면허세 과세 요건, 과세 대상, 과세 표준, 납세 의무자, 세율, 이게 과세 요건이죠. 그러면 첫 번째, 지상권 설정 등기는 누가 납세 의무자냐? 지상권자, 설정자는 소유자죠. 설정자가 아니라 누구? 지상권자가 납세 의무자고, 과세 표준은 부동산 가액의 세율은 1000분의 2 이렇게 갑니다. 그럼 2번 저당권 설정 등기는 자자 붙이면 돼요. 저당권자, 그죠? 아니면 뭐 채권자, 돈 받을 사람. 그리고 채권 금액이 과세 표준이고 세율이 소유권 말고는 전부 다 1000분의 얼마? 2. 1000분의 3 없어요. 1000분의 2. 다음, 전세권 설정 등기는 전세권자가 납세 의무자고 또는
전세 계약자, 임차인 이렇게도 되겠죠. 그리고 부동산 가액이 아니라 전세 금액이지. 전세 금액, 그게 과세 표준이에요. 전세권은 전세 금액. 다음, 지역권 설정 등기는 지역권자 아니면 요역지 소유자, 그죠? 그리고 과세 표준은 자기 땅을 뭐라 그래? 요역지. 그래서 승역지가 아니라 요역지 가액. 그럼 임차권이든 저당권이든 뭐는 말소는 지우는 거죠. 그럼 누가?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 소유자 또는 뭐 설정자. 그리고 말소는 건당 부과예요. 한 건, 두 건, 세 건. 그게 과세 표준이다. 종량세라고도 하죠. 한 건 나갈 얼마? 6,000원. 그죠? 답은 몇 번? 5번이 됩니다. 종합적으로. 예. 다음 73번 들어가기 전에 등록면허세 이제 납세지,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납세지. 자, 세금은 어디로 들어가고 어디 가서 신고하느냐 이거죠. 그러면 등록 당시 부동산은 부동산이 있는 곳으로 가죠. 부동산 뭐 소재지. 그런데 하나의 부동산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을 수도 있죠. 예? 어떤 거? 임야 같은 거. 임야 같은 건 경계선에 걸쳐 있을 수 있죠. 경기도하고 서울 이렇게 두 개 이상 지방자치단체 걸쳐 있어요. 그럴 때는 뭘로 알아? 그 등기 업무를 담당하는 등록관청이 어느 쪽에 있느냐? 등기소 중심이야. 그래서 등록관청 소재지. 여러분, 등록관청 하면 부동산은 당연히 법원이잖아요. 등기니까. 근데 자동차는 등록관청이 법원이 아니라 시청, 구청이 되죠. 그래서 총칭해서 뭐라 그래? 등록관청. 이해가세요? 소재지. 다음, 같은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둘 이상의 물건에 저당권 등록을 합니다. 예? 자, 하나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둘 이상의 저당권 설정 등기한다. 이 얘기는 요런 거 얘기하는 거라고 그랬죠? 자, 갑이 누구한테, 을한테 돈을 10억을 빌려줬다. 그러면 얘 부동산에 뭐를 저당권 등기해야 되는데, 갑이 소유하고 있는 강원도 부동산, 제주도 부동산이 있는데 이것도 10억이 안 되고 이것도 10억이 안 되면 여기 두 군데 등기해야 되겠죠. 하나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100억이라고 그래봐. 그럼 여기다가 40억 설정하고 요거 뺀 얼마? 60억을 제주도 부동산에 등기했어요. 하나의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둘 이상의 물건에다가 저당권 설정 등기 두 군데 했죠. 그러면 세금은 하나로 가는 거예요. 하나의 등기로 보고 맨 처음 등기한 거 있죠. 여기를 납세지로 한다. 그래서 여기 이를 뭘로 봐라? 하나의 등록으로 보고 재산을 처음 등록을 하는 등록관청 소재지. 그러면 강원도에 먼저 설정했으면 강원도로 간다 이 얘기고요. 납세지가 불분명하다 그러면 등록관청 중심으로 납세지를 결정하면 됩니다. 그리고 신고납부는 취득세는 날짜가 있지만 등록면허세는 언제까지 등기하라 그런 규정이 없으니까 언제가 됐든 등록하기 전까지만 신고하고 납부하면 되는 거죠. 예. 그런데 다만 등기 등록한 후에 과세물건이 뭐 중과세 대상이 됐다면 중과세 대상이 된 날로부터 며칠? 60일이에요. 60일 이내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 공제하고, 가산세 있으면 가산세 제외, 가산세 말고 원래 세금을 공제하고 추가로 60일 이내 신고하고 납부하라. 등기 또 하는 거 아니에요? 등기 한번 했으니까. 그래서 맞습니다. 다음 3번 신고 의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등록면허세 산출세액을 등록하기 전까지 납부했다면 신고하고 납부한 걸로 보죠. 그래서 무신고 가산세 또는 과소 신고 가산세 적용하지 않는다. 아니면 묶어서 신고 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자, 그러면 문제로 갑니다.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 틀린 거, 등록면허세, 비과세, 과세 변제, 경감받은 후에 해당 물건에 대해서 부과 대상, 추징 대상이 됐으면 사유 발생한 날로부터 며칠 60일 이내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뭣도 하고 신고도 하고 납부하라. 맞죠? 자, 2번 갑은 2000 몇 년? 20년 12월에 상속받은 부동산을 등기 안 하고 있다가 2000 몇 년? 24년 올해 8월 10일자로 갑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경우 갑은 등록면허세를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 신고하고 납부하라. 틀렸어요. 이거 어려운 거예요. 부동산은 언제 상속받아서 언제 취득해요? 2011년 지나서 취득했잖아요. 아, 그럼 취득세 내야지. 그죠? 예, 그러니까 예, 등록면허세가 아니에요. 예, 무엇을 등기소 등록관청에 등기서류 접수하기 전까지 무엇을 취득세를 봐라, 신고하고 납부하라. 그죠? 예, 무엇을 등록면허세가 아니라 뭐? 취득세예요. 취득세. 언제 취득한 거니까 2020년에 상속받은 거잖아요. 2011년 지나서 취득한 건 취득세 내는 거 등록면허세가 아니라. 예, 그래서 취득세를 등록신청서 등록관청에 뭐 할 때 접수하기 전까지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라. 다음 3번 채권자 대위자는 납세 의무자를 대신해서 등록면허세 신고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납부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맞고요. 등록면허세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등록면허세 산출세액을 등록하기 전까지 납부한 때는 신고하고 납부한 걸로 본다. 이 경우 무신고, 가소신고, 가산세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 등기 등록한 후에 등록면허세가 납부되지 않았거나 납부 부족액을 발견한 경우는 다음 달 10일까지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틀린 건 몇 번? 2번. 취득세 내는 거예요. 예? 취득세. 예. 다음 74번 등록면허세 납세제에 대한 설명 틀린 거. 영업의 허가 등록은 영업소 어디로 가라? 소재지. 맞죠? 예. 다음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납세지는 부동산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맞고, 같은 재산에 둘 이상이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으면 등록관청을 중심으로 납세지가 결정됩니다. 맞고, 같은 채권 담보를 하기 위해서 둘 이상의 물건에 저당권 등기를 하는 경우는 하나의 등기로 본다고 그랬죠. 그래서 처음 재산을 등록하는 등록관청 소재지. 그럼 5번 납세지가 불분명하다 그러면 원래는 부동산 소재지죠. 그런데 불분명하다 그런 경우는 납세 의무자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등기 업무를 담당하는 뭐 등록관청, 여기 보세요. 여기 불분명한 경우는 납세 의무자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이게 없어요. 그냥 뭐 등록관청 소재지. 등기 업무를 담당하는 등록관청이 어디에 있느냐 그거에 따라 납세지가 결정됩니다. 그래서 5번이 틀렸죠. 그죠? 예. 이번에는 이제 재산세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재산세는 과세 대상이 뭐죠? 6월 1일 기준으로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죠. 여기서 기억할 건 부동산이니까 요 세 가지인데, 이때 토지하고 건축물 중에 주택은 건물하고 토지하고 합쳐서 과세하기 때문에 여기에 나오는 게 뭐예요? 토지와 건축물 범위에서 주택은 뭐한다?
제외. 주택의 건물은 건축물로 과세 안 하고 주택에 딸려있는 토지는 토지로 보는 것이 아니라 토지 건물 합쳐서 뭘로? 주택으로 과세하기 때문에 토지와 건축물, 요 토지 중에서 주거용 토지는 이리 오고 건물 중에서도 주거용 건축물은 건축물로 과세 안 하고 주택으로 와서 두 개 합쳐서 주택으로 과세되기 때문에 토지와 건축물 범위에 주택은 뭐한다? 제외한다. 이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또 비과세 부분은 특별히 보실 내용은 아니고 여기서 요거 기억하세요. 재산세는 과세 대상 물건의 사실상 현황과 유월일일 현재 공부상 현황이 같아야 정상이야. 그런데 서로 구할 때 상이한 경우는 원칙 서로 다르면 뭘로 가요? 과세 기준일 현재 사실상 현황으로 부과한다. 이게 원칙이에요. 요까지. 공부상에 기재된 내용과 사실상 현황이 서로 구하면 다르면 사실상 현황으로 부과한다. 요까지 맞죠? 근데 단서 조항이 있어요. 다만 재산세 과세 대상 물건이 공부상에 등재된 현황과 달리 사용되기 때문에 공부상 현황으로 부과하지 않고 사실상 현황으로 부과했더니 공부상에 부과되는 것보다 재산세 부담이 뭐하면 낮아지면 그때는 공부상에 등재된 현황으로 부과한다. 이해가세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다 물어볼 수도 있고 사실상 현황으로 부과한다 그래도 맞고 이렇게 잘라서 재산세 과세 여기서 이렇게 재산세 과세 대상 물건을 공부상에 등재된 현황과 달리 이용함으로써 재산세 부담이 부하면 낮아지는 경우는 공부상 등재된 현황으로 부과한다. 이렇게 점검하시면 되고요. 또 하나, 여러분 재산세 과세 대상에서는 두 가지를 물어볼 수 있죠. 주택하고 또 하나는 뭐? 토지. 그럼 주택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는 건 다가구 주택은 한 가구가 독자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한 개의 뭘로 봐라? 주택으로 봐라. 그래야 재산세 부담이 적습니다. 다가구 주택 3층짜리를 재산세 계산할 때는 각각으로 주택으로 봐야 누진세니까 세금 부담이 적어요. 또 하나, 한 구의 건물은 상가주택이에요. 한 구의 건물을 주거와 주거 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는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이 전체의 50% 이상이면 100분의 50 이상이면 전부를 뭘로 봐라? 주택으로 본다. 또 한 동자 붙였죠. 한 동의 건물하면 주상복합 건물, 집합 건물이에요. 이런 경우는 면적 크기 계산하지 않아요. 왜? 주상복합 건물은 상가 따로 주택 따로 이렇게 등기됐으니까 그때는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부분만 주택으로 본다. 이거죠. 자, 그러면 문제 보죠. 과세 대상 중에 주택에 대해서 봅니다. 다음은 재산세 과세 대상 주택을 설명한 것이다. 틀린 거. 과세 대상 주택이란 주택법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따라서 주거용 건물과 부속된 토지를 통합해서 주택으로 과세한다. 맞고요. 이때 주택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는 바닥 면적의 몇 배? 10배까지를 부속된 토지로 봅니다. 그러면 잘못 이해하면 주택에 부속된 토지는 무조건 10배 그런 뜻이 아니라 경계가 뭐하다? 불분명하다 그럴 때만 10배예요. 그럼 10배 초과할 수도 있는 거죠. 예, 다음 재산세 과세 대상 토지와 건축물 범위에 주택을 포함한다. 틀렸죠. 재산세 과세 대상 토지에는 주택에 딸려있는 토지는 토지로 보는 거 아니고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은 건축물로 보는 게 아니라 두 개 따로 떼어서 주택으로 과세하기 때문에 여기 토지와 건축물에서 뭐는 제외해? 주택은 뭐한다? 제외한다. 그죠? 주택의 건물과 토지는 토지와 건축물로 보지 않아요. 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다음
한 구의 건물을 주택 면적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는 주택으로 본다. 맞고, 한 동의 건물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부분만 주택으로 본다. 이렇게 해서 틀린 건 몇 번? 3번. 자, 그럼 76번 비과세는 보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의 통제보호구역 안에 있는 토지는 비과세예요. 다만 여기서 전, 답, 과수원, 대지, 그건 과세하고 그것을 제외한 토지는 비과세입니다. 그죠? 예, 비과세 맞아요. 이미 하니까. 다음,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의 무상, 대가를 주지 않고 무상으로 사용할 때만 비과세입니다. 근데 여기는 뭐라고 그랬어요? 유상, 대가를 주고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고 있으면 부동산 소유자는 수익, 돈을 버니까 세금 내야죠. 그래서 비과세 틀려요. 뭐 유상이 아니라 뭐 무상으로 사용할 때만 비과세다. 다음, 일반인이 자유로운 통행에 의해서 제공되는 목적으로 개설한 도로, 사설도로,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도로죠. 여러분 지목이 도로, 하천, 제방, 국어, 유지, 묘지 이런 건 수익이 발생하지 않으니까 비과세예요. 그래서 이거 비과세예요. 근데 여기서도 조금 바꿔서 얘기하면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사설도로라 하더라도 일반인이 아니라 특정인만 사용하는 건 과세야. 특정인만 전용하는 건 과세예요. 예. 다음, 무덤이라고 나오죠. 무덤 딱 나오면 뭐요? 묘지니까. 묘지는 취득할 때는 취득세 내요. 왜? 묘지, 땅을 취득한 거니까 취득세는 내는데 등기는 뭐다? 비과세. 그죠? 그리고 재산세도 뭐? 비과세. 행정기관으로부터 철거 명령 받았거나 철거 보상금 받고 철거하기로 계약이 체결된 건축물 또는 주택에 대해서는 비과세입니다. 맞죠? 그런데 여기서 과거의 시험에서는 이때 건축물 또는 주택에 해당하는 건축물과 부속된 토지 이렇게 나와서 이거는 틀리는 거예요. 왜? 토지는 없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철거 명령 받은 건 건물만 비과세예요. 땅은 과세가 돼요. 이해가세요? 토지 위에 건물이 있는데 토지만 철거 명령 받았다? 그럼 토지는 건물만 철거 명령 받았으니까 토지는 그대로 있잖아요. 그래서 토지는 과세하고 건축물만보다 비과세가 되죠. 그래서 틀린 건 몇 번? 2번이 되는 거예요. 2번. 그죠? 예. 자, 이렇게 해서 취득세 과세 대상 비과세 보셨고, 이번에는요, 자, 재산세 과세 대상 중에 이렇게 주택 말고는 토지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다. 그런데 우리는 종부세를 공부하거나 재산세 공부할 때 6월 1일 사용하는 뭐에 따라, 용도에 따라 토지는 세 가지로 종합합산, 또 하나는 뭐 별도합산, 또 하나는 분리과세. 특징은 종합합산이나 뭐는 별도합산은 소유자 중심으로 합산을 해서 과세하고, 분리과세는 소유자가 같아도 따로따로 과세하죠. 차별. 그러면 우리는 어떤 토지가 종합합산이냐? 한마디로 얘기하면은요, 비사업용 토지예요. 비효율적인 거. 비사업용 토지를 종합합산이라고 한다, 묶어서. 그러면 비사업용 하면 농사 짓지 않는 뭐 농지, 일정 면적을 구하는 거, 초과자가 붙은 거, 나, 돼지, 멸실되고 6개월 부한 거, 지난 거. 그죠? 무허가 건축물 부소 토지. 토지 가격의 몇 프로? 2% 제외, 미달하는 건물에 부속된 토지, 제외한 토지. 이런 것이 비사업용이에요. 그러면
별도합산은 뭐냐? 요거의 반대. 사업하는데, 영업하는데 정상적으로 이용하는 토지, 사업용 토지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주거용 공장 부속 토지, 멸실되고 6개월이 안 지난 건 별도합산, 지난 건 종합합산. 그리고 영업용 건축을 하면 상가 등의 건물 부속 토지, 그죠? 그리고 토지 위에 뭐가 없어도, 건물이 없어도 사업하는데 이용하는 토지, 대표적으로 주차장 사업 같은 거, 그죠? 이런 게 별도합산. 그럼 분리과세는 뭐냐? 아주 세금을 따로따로 계산해야 되니까 소유자가 같아도 합치지 말아라. 왜? 사치성은 세금을 많이 부과하고 농사짓는 농지 같은 건 세금 부담을 줄여줘야 돼. 그래서 차별해야죠. 저율과 높게 부과하는 거. 그래서 낮은 세율, 뭐 농사짓고 있는 농지나 목장용지 종중소유 특정이면 이런 건 세금 부담을 줄여줘야 돼요. 얼마? 1000분의 0.7. 그리고 3번, 4번 이렇게 공익사업에 관련된 거 있죠. 이거는 별도합산 가서 1000분의 2. 그리고 5번 사치성 재산은 아주 높게 부과해요. 1000분의 40. 그죠? 이렇게 따로따로 과세한다.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문제 볼까요? 77. 재산세 규정의 목장용지. 목장용지는요, 있을 지역에 있으면 돼요. 자, 여기 보세요. 목장용지나 농지는요, 도시지역 안에는 어디? 자, 여기 보세요. 목장용지, 목장, 축산업에 이용하는 목장용지 또는 농지 있죠? 이건 입지 조건이 같아. 어디? 군, 면 이런 지역에 있으면 돼요. 근데 군읍면 말고 시 이상 하면 특별시, 광역시, 시지역에서는 이런 농지나 목장용지가 있어도 되는 것이 어디냐? 개발 제한구역 또는 뭐 녹지지역. 이런 지역은 있어도 되죠. 이건 뭘로 간다? 분리과세. 근데 만약에 있어도 되지 않는 도시지역 안에는 뭐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은 토지 가격이 비싸죠. 이런 데서 축산업을 하고 있다, 농사 짓고 있다, 이거는 비효율적. 어디로 가요? 종합합산. 이해가세요? 그리고 목장용지도 기준면적까지만 부담을 줄여주고 기준면적 초과는 비효율적이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개인이든 법인이든 축산용으로 사용하는 목장용지가 도시적 어디 밖이나 군읍면은 같아. 도시적 밖의 목장용지로서 일정 면적까지는 투기가 아니니까 분리과세 맞아요. 법인이 축산업을 하는 것도 똑같아. 도시지역 안에 개발 제한구역이나 녹지지역에 있으면 입지 조건이 낮아요. 거기에 있으면 투기가 아니니까 분리과세 맞고, 개인이든 법인이든 도시적 어디 밖에 있으면 돼요. 용도지역을 따지지 않으니까 도시지역 밖에. 그런데 일정 면적 이내는 분리과세 맞고, 4번 도시지역 어디 안에 주거지역은 목장용지나 농지가 있으면 안 돼. 입지 조건이 안 맞아. 비효율적. 어디로 간다? 종합합산 과세 대상. 기준 면적도 종합합산, 초과하는 것도 종합합산. 그죠? 예, 그래서 관계없이 종합합산 맞아요. 근데 개인이 축산용으로 사용하는 도시적 어디 안에 개발 제한구역이나 녹지지역은 목장용지, 농지 있어도 돼. 근데 목장용지는 축산법의 기준 면적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면적에 관계없이 틀렸죠. 분리과세는 어디까지? 기준 면적까지만 분리과세. 기준 면적을 구하면 초과는 종합합산 가니까 면적에 관계없이 여기서 틀렸다. 그죠? 답은 5번이 됩니다.
농지나 목장용지가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78 토지에 대한 과세 대상 설명. 녹지 지역에 목장용지 있어도 돼 분리 과세. 시지역의 주거지역은 주택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뭐가 있어요? 공장 있을 장소가 아니죠. 그렇다고 투기는 아니에요. 공장은 사업하는 거잖아. 다만 다른 사업하는 거랑 합쳐서 과세하겠다. 별도 합산. 틀렸어요. 종합합산이 아니라 뭐? 별도 합산. 도시지역, 녹지지역에 농지가 있으면 입지 조건 맞죠? 그럼 뭘로 가? 분리 과세. 4번 군지역에 요거 헷갈려. 군읍면 이건 주거지역 그런 거 따지지 않아요. 군지역은 돼. 공장 있어도 돼요. 분리과세 맞는다. 군읍면 지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용도지역 따지지 않아요. 다음 영업용 건축물, 상가 등의 건축물 부속토지 기준 면적까지 별도 합산인데 사업하는 거 그죠? 근데 뭐가 초과자가 붙었네. 초과자. 면적 초과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종합합산이에요. 맞죠? 예, 이렇게 해서 틀린 건 몇 번? 2번. 자, 79. 이번에는 과세 대상 토지 설명한 거 틀린 거. 건축법에 허가받아야 될 건축물로서 허가받지 않은 걸 뭐라 그래요? 무허가잖아요. 그럼 어디로 가? 종합합산 비효율적. 맞죠? 과세 기준을 현재 염전은요 공익사업으로 봐야 돼. 왜? 생산성에 이용하지만 이것은 국가가 통제를 하는 대신에 사업이라고 해서 별도 합산 가는 게 아니라 따로 분리과세 갑니다. 분리과세. 참고로 분리과세 가서 1000분의 얼마? 2. 다음 법인이 매립간척에 의해서 취득한 농지로서 지금 실제로 농사 짓고 있다. 분리과세 맞고요. 건축물 시가표준액이 토지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미달하는 건축물 부속토지 여기서 잘 보셔야 돼. 바닥 면적 요거까지는 뭐고? 별도 합산이에요. 근데 그것을 뭐한 거? 제외. 그러면 초과라는 얘기예요. 제외한 토지 하면 초과하는 토지 그건 어디로 가? 종합합산이다. 그래서 틀렸죠. 별도 합산이 아니라 종합합산. 그리고 영업용 건축물 하면 상가 등의 건축물 부속토지는 사업하는 거니까 별도 합산. 맞죠? 예, 이렇게 해서 틀린 건 몇 번? 4번. 여기까지. 잠시만 쉬었다 가죠. 예.